편입시작엔 편입N. 자, 갑시다. 일단 오늘 첫날 1교시니까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제 소개 먼저 하고, 자, 뭐 요런 말들은 됐고요. 이름은 강민형이에요. 이름은 강민형이고, 자, 전화번호는 요겁니다. 아마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보통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냐면, 뭐 용도는 단순해요.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이 상담을 그 카톡이나 전화 같은 걸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 학원 언제 나오냐, 그래서 몇 시에나 뭐 하고 싶다, 요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예약 잡는 걸로 제 전화를 좀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근래 한 2년 정도는 제 전화번호를 요 인증샷 날리는 걸로,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지금도 한 7, 8명 정도가 아침에 인증을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인증을 하든지 해서 인증을 해요. 매일 공부한 양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인증했던 친구들이 5명인가가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4, 5명이었는데 어쨌든 다 붙었어요. 이 인증한 아이들은 일단 다 붙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일 인증하기 때문에 인증만 하고 딴짓하지는 않을 거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인증을 했다면 뭐 아침에 일어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인증하고 다시 자진 않을 테니까, 그죠? 그러려면 인증을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보통 요 인증하는 친구들은 제가 뭐 인증을 본다 안 본다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이거를 일종의 본인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다 안 본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새벽에 인증을 했을 때 제가 새벽반 수업이 없으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인증샷 제가 일어나서 보고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보고 대답하는 거니까, 뭐 꼭 내가 나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와의 약속인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거를 어쨌든 좀 약간의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저한테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좋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인증을 하든 뭐 질문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용하는 친구들이 좀 대부분 잘 가요. 특히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이 정말 잘 갑니다. 이따가 그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러하고, 자, 그 다음에 뭐 강사 커리어는 요런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거 예의. 그러니까 기본 예의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예의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 말고 수업에 대한 예의. 수업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요 2개예요. 요 2개.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딱 보면 당연한 거야. 수업 중에 핸드폰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그렇죠? 개인적으로 1대1로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누군가가 뭐 A라는 사람이 엄청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 사람의 예절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업에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신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예의가 없는 짓이에요, 분명히. 오케이? 그리고 조는 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조는 거는 일종의 제 책임이기도 하고 좀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에 왔으니까 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같은 시간에 계속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제가 뭐라고 하겠죠. 그럴 때는 뭐 가령 문법이 월요일이랑 금요일 날 수업인데 월금 7시 40분 정도 되면 무조건 졸아, 얘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끔가다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는 가끔씩 조는 거는 아마 제 탓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좀 재미없게 하나 보다 이러면서 약간 환기를 좀 더 할 테니까 그거는 됐는데, 요 엎드려서 잠자는 거, 요거는 본인이 그냥 포기하겠다는 소리야. 너무너무 피곤할 수 있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자면 돼. 굳이 힘들게 여기서 엎드려서 잔다. 근데 또 선생님이 깨우잖아, 그걸 보면. 그럼 본인은 잠도 못 자. 너무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오케이? 예의도 안 됐을 뿐더러 어차피 공부하러 온 게 아니거든, 그 친구는.
그러니까 요런 두 가지 행동을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로. 정말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쪽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고 내가 들어가면은 수업하는데 걔가 너무 신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수업이 자꾸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업에 집중을 해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그 집중을 다 받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한쪽으로 하면서 그 수업을 하고 있으면 말이 꼬여요. 그래서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어. 가끔. 그럼 여러분들한테 안 좋잖아, 분명히. 본인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안 좋을 바에는 그냥 그 싹을 먼저 제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좀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럴 때, 자, 우리가 약간 좀 인강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세대이긴 해요. 특히나 얼마 전에 졸업한 친구들은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인강 수업에 많이 적응이 많이 되어 있을 거야. 인강에 많이 적응되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무도 날 터치 안 한다는 소리예요. 나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 자세가 좀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었겠지, 당연히.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행동들이 좀 있거든요. 그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만 열심히 듣는 거야. 수업만.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팔짱을 끼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계속 끄덕거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업을 듣다가 느닷없이, 이런 사람도 있거든. 느닷없이, 이게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동공이 풀려 있어. 이게 딴 생각 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응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를 응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요 사이를 응시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좀 알잖아, 그런 느낌. 뭔가를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생기면 그게 집중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집중력이 없어버리면 당연히 내가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갖고서 공부하는 아이랑 집중력이 별로 없는 아이랑은 같은 공부를 해도 얘가 훨씬 많이 하겠죠. 시간을 1시간을 한다 해도 얘는 1시간 고스란히 다 가져가는 거고, 뭐 얘는 한 30%, 50% 요 정도밖에 못 갖고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열심히 듣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었다면, 아마 인강으로 들었다면 인강은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쳤을 거야. 인강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검증이 된 사람들만 학원에서 인강을 주거든. 인강 강사로. 검증이 안 돼 있으면 인강 강사 안 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면 학원이 망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인강으로 떼줘요. 대부분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업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굉장히 잘했을 가능성이 커요. 약간의 멍 때림이 있었어도, 또는 약간의 뭐 팔짱 끼고 다른 짓을 했었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을 가능성이 커. 그거는 그 강사의 능력이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건 강사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대면으로 하잖아요. 이제 인강을 안 하고요.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당연한 얘기지만 수업 중에 이해가 아무리 잘 가도 벌써 오늘만 해도 3교시를 진행할 거예요. 3교시 진행하면 1교시 태초에 들었던 요 문법 사항이 3교시 말에 고스란히 기억에 남을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지 않는 이상 요게 완전히 똑같이 여기 말에 뭐 3교시 마지막에 기억이 남긴 좀 어려워. 왜?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빠져나간 걸 다시 한번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 필기가 필요하겠죠. 필기를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쳐다만 보면 이것은 이해는 갈지언정 바로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기를 꼭 해주시고요. 요 필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책에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공책이 하나 필요해요. 반드시. 그냥 막 쓰는 공책. 막 쓰는 공책 하나 필요하고, 그거 이유는 뭐냐면 1월 달에도 오리엔테이션에서 살짝 했는데 교재가 있어요. 교재에는 이제 뭐 문법적 사항이나 뭐 어떤 표나 이런 것들이 막 적혀져 있겠죠. 글이랑 예문이. 자, 제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할 거야. 여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저의 필기의 양을 몰라요. 필기의 양은 나만 알고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필기 끝날지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필기를 한다. 그럼 당연히 빈칸에다 해야 되니까 아마 여기다가 필기를 하겠죠. 그래서 필기를 할 거야. 어느 정도 이제 필기를 했는데 선생님 필기가 계속 가. 계속 가. 그래서 혹시나 여기가 지나쳐 버렸어. 더 가야 돼. 플러스가 더 있어. 그럼 이제 빈칸 찾아다가 필기를 하겠죠. 요게 본인은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날 당일이에요. 나중에 한 5일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거 다시 보면은 이 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잘 몰라. 이렇게 되면은 엉망이 돼요, 문법이. 문법이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된 문법을 본인이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문법이 괴물이 되는 거야, 자꾸. 쓸데없는 문법이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고 어디선가 배웠던 문법 같은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는 걸 여기다가 합쳐서 막 문법을 만들어낸다든지. 지금까지 아마 문법 괴물화 됐던 친구들은 아마 요런 가능성이 커요. 요렇게 됐을 가능성이. 어디선가 조금 알고 있었던 문법이 여기에서 약간 전이가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야. 요런 것들. 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절대로 책에다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냥 공책에다가 막 쓰세요. 공책에다가 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공책은 빈칸이니까 일렬로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다음에 페이지 수만 적어놓으면 되잖아. 페이지 수랑 제목 정도만 딱 적어주면 여기 이제 공부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서 이거 필기 적어놓은 다음에 수업 끝나고 우리는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니까 복습을 할 때 당연히 얘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고 어쨌든 책에는 필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시험장 같은 데 가면은 책 가지고 다녀야 돼. 여기 이거 막 쓴 걸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책에다가는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주 깔끔하게. 다만 어떻게? 이게 포인트야. 안 보고. 정리를 하는데 안 보고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한번 쫙 훑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보고 정리하면 이거는 그냥 손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는 거잖아. 우리 그 깜지 쓰는 것처럼. 깜지 쓸 때, 단어 깜지 쓸 때 한 두어 번 정도는 외우면서 깜지 쓰는데 나중 되면 막 무아지경으로 그냥 깜지만 쓰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려.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정리를 할 때는 안 보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정리 처음에 다 못해요. 모든 걸 다 정리를 처음에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어딘가에 비어 있어. 그럼 그게 그날의 나의 약점인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보고 다시 공부하고 다음 날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겠지. 안 보이는데 내가 정리를 못했던 데를 다음 날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은 정말로 중요한데 요거는 진짜 가끔 하세요. 이게 뭐냐면 상담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상담을 하는 건 매우 좋은데요. 상담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안 풀려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거야. 왜냐하면 상담하는 동안에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상담을 했단 말이야. 그럼 상담을 한 그 시간 동안 어쨌든 공부를 안 했다라는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짧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스트레스 풀려는 용도의 상담은 1시간이 넘어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자꾸 한숨 쉬면서 선생님이랑 좀 친했을 때 특히 더 그런데 와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마다 좀 성향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팩트를 얘기해요. 그리고 좀 또는 아니면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팩트 또는 희망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은 말만은 하진 않아요. 희망적인 얘기도 팩트가 섞인 희망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러면 선생님들은 해결책을 주려고 그러지 다독이려고 그러질 않아요. 잘. 선생님들의 성향상 선생님이니까 공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공부하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막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는 좀 드물어. 그러니까 마음을 어루만져 주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의 목적은 일단은 해결책 제시야.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들이 해결책을 원하는 건 아닐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지 마시고 해결책을 원할 때 상담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만 해도 지금 한 14년 동안 일을 했고 독해 선생님이나 논리 선생님은 2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누적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성향의 아이들을 만나봤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이전에 누군가가 했던 고민들일 거예요. 아예 진짜 완전 생뚱맞긴 좀 어려워요. 완전 생뚱맞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고 대부분은 다 이전 학생들이 했던 고민들에 다 걸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꼭 나온다는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상담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노원에서 그랬는데 아주 쉬는 시간 잠깐인데 5분인데 쉬는 시간 5분 동안 지난 시간에 우리 2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 거 모의고사 본 거를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좀 해달라. 그래서 딱 보고 대충 문제 아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는 여기가 부족하구나. 이러면 되게 위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적어도 그날만큼은 공부하는 방향이 좀 결정이 난다고. 물론 그 친구가 이제 능력치가 더 있으면 그거를 계속 끌고 가겠지만 어쨌든가 그날 들었으니까 그날은 공부하는 방향이 좀 결정 나겠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게. 그거를 이제 쭉 끌고 나가냐 못 끌고 나가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자 상담은 그래서 가끔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을 많이 해라 이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편입은 거의 다 붙어요. 지금 우리 학원도 재작년에 77.3% 나왔고 작년에 76.7%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10명 중에 7, 8명 사이는 반드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명, 3명 떨어진다는 소리야. 이거는 겁나 경이로운 합격률이거든. 어쨌든 간에 올해도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아마 요 정도 언저리에서 합격률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하면 10명 중에 3명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쨌든 어쩔 수가 없잖아. 거의 모든 학원은 5대 5기 때문에 10명 중 5명은 떨어져요. 대부분의 학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잘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10명 중 7명이면 내가 설마 10명 중 7명에 못 끼겠어? 설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약간의 운만 좀 들어가 준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겠죠. 운이 아예 없으면 안 되고 당연히 운도 좀 있어야겠죠. 성균관대를 가는데 온전히 내 실력으로 가긴 좀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그치?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요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실력 향상이 요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은 이거는 진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상승곡선은 없어요. 여기를 놓고 보면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계단식. 그러니까 계단식이라는 말은 분명히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순간은 정체기가 와요. 어느 순간은 정체기가 오고 이 정체기라는 걸 제가 유리천장이라고 보통 부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천장은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분야든 내 능력으로 한계치까지 오면 정체기에 딱 부딪히는데 그게 유리천장이야. 어느 분야든 다 있어요. 운동이든 뭐든. 그럼 이 유리천장에 내가 계속 갇혀가지고 유리를 깨야 되는데 이 유리를 개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는 게 가장 좋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다 부서진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고 본인 스스로가. 정체기가 오래 가겠죠. 정체기가 혼자서 깨려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가장 효율적인 건 이미 유리천장을 깨본 경험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위에서 끌어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야? 이게 선생님 아니면 조교님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조교님한테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해야 뭐 다른 모든 선생님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식이냐면 어디 부분을 질문했을 때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보통 이 부분만 알려주고 끝내지 않아요. 이 부분을 모르는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다 알려줍니다. 초반에는. 중후반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중후반에는 그냥 답만 딱딱딱딱 보통 얘기해주고 애들도 대부분 다 이해를 하지만 초반에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여기까지 다 얘기해줘요. 근데 질문을 안 해봐. 그냥 학원에 맨날 잘 나오고 수업도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질문은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아, 얘는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으니까 또는 궁금한 게 있어도 본인이 혼자 해결이 가능하니까 얘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나 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가지고 너 질문 없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공부 잘하고 있는 애한테 야 질문 좀 해봐. 옆에 앉아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이 있을 때는 뭐 만약에 내가 너무 껄끄러워. 선생님이란 존재가 원래 껄끄럽죠. 좀 약간 멀고 느낌이. 그러니까 친해지면 좋은데 아 그러기 싫어요. 그러면 조교님한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영어 되게 잘해요. 우리 원장님도 영어 엄청 잘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든 다 잘해. 대표님도 실제로 심지어 영어 좀 해요. 대표님도. 다만 이제 대표님은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높아지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원장님까지는 어쨌든 질문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은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질문은 그냥 있을 때마다 그냥 막 하세요.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적어도 우리 학원은 없어. 다른 학원에서는 좀 약간 틱틱대는 선생님이 있거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A 학생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학생이야.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다른 학원을 다녔는데 논리 선생님한테 우리 논리 선생님 아니에요 절대로. 논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논리 선생님이 이랬대. 그럼 내가 수업을 다시 하라는 소리니? 질문을 했는데 이러면 질문 못하죠 이제. 내가 너한테 수업을 다시 하라는 소리야? 이거 얼마나 날이 박혀있어 말해.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다시 해.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는 절대 안 그래요. 적어도 상당컨대 여기는 절대 안 그럽니다. 내가 논리 선생님이랑은 이제 연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잘은 몰라요. 논리 선생님은 너무나 존재라서 굉장히 나도 편입을 했는데 내가 편입했던 학생일 때도 1타였어. 전국 1타.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굉장히 뭐 좀 먼 선생님의 느낌인데 독해 선생님은 나랑 일을 많이 했거든. 독해 선생님 성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독해 선생님은 엄청 친절해요. 그리고 적어도 저는 수업 중에는 약간 딱딱할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오면은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줘. 진짜로. 모든 걸 다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개의치 말고 그냥 난 너무 못하는데 신경 쓰지 마. 내가 더 못했어. 솔직히. 진짜로 제가 훨씬 못했어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 찾기 진짜 어렵습니다. 태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혹시나 질문을 했는데 내가 뭔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진짜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 당황한 적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오래 없을 거야, 당황하는 게. 다만 수업을 다 해놓고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진짜 많이 한 100번은 말한 것 같아. 근데 11월 달 가가지고 그 질문을 해. 이러면 화가 나죠, 인간적으로. 100번을 말했는데 그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기초적인 거 질문하느니 지금 하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끝났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 노원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일단 초기 학생들의 수준이 작년보다 좀 낮다. 이런 결론이 좀 나왔어요. 노원에도 그렇고 노원은 내가 어저께 수업을 했는데 노원은 확실히 느껴졌어. 애들 수준이 작년보다 확실히 낮구나. 일산 작년에 비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를 수업하니까 저한테 어떤 느낌이 오겠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조금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 그거 창피한 거 아니야 절대로. 남의 나라 언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하는데 조금 쉽게 가르쳐야 된다 이랬는데 자 우리 수업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론 수업이에요. 이론. 기초 수업이 아니라. 기초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생기초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마인, 미마인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뭐 명사, 관사, 형용사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 그냥 가다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잠깐 얘기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1, 2월 달 수업, 정확히 말하면 1월 달 수업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인강을 보라고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인강을 아마 넣어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진짜 영어 실력이 없다면 요거는 꼭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보고 여기 부분은 공부 많이 해야 돼. 정말로 영어 실력이 없으면 이 부분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보는 눈이 생길 거야 분명히.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중에 적어도 7명, 많이 터지면 8명 정도는 가요. 오케이? 이 중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해볼 만한 게임이야. 정말로. 다만 전제 열심히 해야 돼. 누구보다. 예전에 나보다. 아니에요. 예전에 나보다는 의미 없어요. 나 자신을 이기는 건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남을 이겨야 돼. 결국에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못 이기면 나는 예비 1번으로 떨어져요. 너무나 슬프잖아. 예비 1번 떨어지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남보다 많아야 돼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 가장 좋죠. 머리가 좋은 게 가장 좋은데 공부는 머리가 제일 다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편입반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편입반은. 정말 다행히도. 그것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판이야. 머리 좋았으면 수능에서 아마 뭔가 승부가 됐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엉덩이로 하세요. 그냥 계속 어떻게든 앉아있고 계속 버텨내는 거야 결국. 버텨내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내가 정체기에서 팡하고 벗어날 거예요. 이 정체기를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정체기를 못 버티는 아이들이 학원을 그만두든지 학원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그냥 그 정체기가 계속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 시험장 와가지고 아 내가 뭔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런 거 분명히 느낄 거야.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 솔직히. 그럼 그때 되면은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3월 달에 와가지고 계속 공부해라, 질문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 해라 계속 얘기해줬는데 그거 안 지키고 있다가 느닷없이 여기 와가지고 나 어쩌죠? 이렇게 되면 불치병 걸렸는데 이걸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해?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해주시고 자꾸 물어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좋아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 이제 우리 교재 들어갈 건데요. 자, 이 교재가 제가 만들었는데 이 교재를 만들 때 제가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요거 1번이야.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앞부분을 까먹어요. 당연한 거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안 까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말로 성적이 잘 나오려면 뭘 해야 돼? 앞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부분이 희미해질 건데 그 앞부분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면 내 성적이 오르겠죠. 그치? 적어도 문법에서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줄 건데
그 하나가 뭐냐면 요 리뷰 테스트예요. 1, 2월달 학생들은 분명히 이제 했었으니까 자, 리뷰 테스트는 금요일날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금요일날 수업하고 월요일날 수업했던 것을 언제 시험 봐? 이거 시험 보는 날짜를 모르겠네. 시험 언제 본다 그랬어요? 들었어 이거? 리뷰 테스트에 대한 거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리뷰 테스트 본 사람들 있잖아 1월 달에. 그 언제 봤어? 아 언제 본대 이번에? 금요일 날 본대? 금요일 날 시험을 본다고?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럼 요거에 대한 거 금요일 날 시험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면은 금요일 날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간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의 수업을 합니다. 두 번의 수업을 할 때 이 6교시가 나오겠죠? 이 6교시에 해당하는 걸 이제 시험을 본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쪽지 시험이야. 쪽지 시험인데 문제 수는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많으면 한 50문제, 적으면은 뭐 25문제 뭐 요 정도가 될 것이고 이 50문제를 다 편입용 문법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OX도 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라 이것도 내고 정말 편입용 문법도 내고 이런 식이니까 뭐 50문제라 그래서 너무 숨막히게 어떤 생각을 안 해줬으면 돼요.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리뷰 테스트를 보고 당연히 복습이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복습 안 해버리면 리뷰 테스트의 점수가 고스란히 남아요. 그러니까 1, 2월달 친구들도 지금 리뷰 테스트 본 거 저한테 고스란히 다 남아요. 점수. 평균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평균보다 미친 사람들 다 해놨어. 그리고 평균보다 너무 심하게 미치면은 이제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내가 하겠죠. 뭔가 얘는 지금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좀 이제 하는데 안 나오는 친구인지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일종의 관리죠. 관리가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리뷰 테스트 때 안 보면 끝이 아니에요. 안 본 사람들은 나중에 나오면 리뷰 테스트를 주고 개인적으로 풀어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뷰 테스트를 안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학원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공부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에 대한 해설 강의도 제가 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보는 날짜에 따라서 내가 해설 강의가 언제로 바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 것이고 그 해설 강의 하고 난 다음에 점수랑 다 적어간다. 그래서 학원 시스템은 이거고요. 그러면 교재 안에서의 시스템은 뭐냐? 복습이 매우 중요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재로 공부만 해도 중요한 부분 최대 5번 볼 수 있게끔 모든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란 소리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부분을